안녕하세요. 박용관 소행성의 박용관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솔직히 이게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야만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요, 조용히 서서히 아무 증상 없이 우리를 갉아먹는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요, 들으시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 다짐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진지하게 바꿔보자, 이런 진지함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수면 부족입니다. 이건 너무 흔하게 많이 들어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나는 원래 잠이 좀 적어도 괜찮아,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쉬면 되지 뭐. 그런데 과학은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수명을 깎아먹는다.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 수면센터, 수많은 연구가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6시간 이하 수면을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 이상 상승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만성 수면 부족은요, 뇌 노화 속도 과속화시켜주고 수면 질 저하는 당뇨, 고혈압, 암 위험 증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수면 부족은 뇌세포를 영구 손상시키고요, 면역력을 급격히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등등, 이게 바로 수면 부족이 만든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누적된 수면 부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몰아서 자면 되겠지, 이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수면은요, 오늘 빼먹으면 그냥 깎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잠들기 1시간 전까지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1시간이 뭐예요? 눈 감기 바로 전까지 아마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불 꺼진 방 안에서 파란 불빛을 계속 보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습관은 정말로 뇌를 지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잠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싸고 확실한 수명 연장 투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맞아요. 이 스트레스 안 좋아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방치하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는 원래 단기적일 때는 도움이 됩니다. 위험을 피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죠.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가 됐을 때입니다. 코르티솔 장기 분비는요, 심장이라든가 간, 신장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코르티솔이 뭔지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르티솔은 콩팥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은요,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고, 또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방치는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수면장애라든가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을 유발시키죠.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심혈관 질환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만성 스트레스가 침묵 속에서 우리 장기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매일 하는 출근길,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화를 내게 되죠. 회사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분노가 쌓이고, 집에 와서 TV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폭식하게 되고, 또 잠들기 전에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머릿속 회전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몸은 긴장 상태가 기본값이 됩니다. 괜찮다고 넘긴 스트레스는 결국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다, 괜찮다 말만 말고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이라도 내 안에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만의 시간 30분씩 필요 없어요. 10분 정도만이라도 숨을 깊게 쉬는 단순한 호흡 명상이라든가 가벼운 산책, 음악 듣는 것도 좋고, 걷기가 제일 좋죠. 이런 아주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 디톡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요, 무계획 폭식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중년 건강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이 무계획적인 폭식, 오늘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먹지 먹는 거예요. 먹을 땐 좋죠. 야식 한 번쯤은 괜찮겠지 밤만 되면 입맛이 돌아요.
왜 밤만 되면 도는지. 그리고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그 하루를 또 다음날 하루가 되고 그 다음날 하루가 되고, 이런 마음이 매일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습관이 됩니다. 폭식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장 지방을 급격히 늘려주고 혈관을 막고 또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사실 복부 비만이에요. 당뇨라든가 고혈압에 직결이 돼요.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게 또 지방간으로, 간경화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지혈증, 웬만하면 있죠. 심혈관 질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중년 이후 폭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회복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여러분들 과일이라든가 커피, 디저트까지 무조건 코스로 먹지는 않으세요? 술자리에서 기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가죠, 3차 가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야식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기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병원 진료실에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3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방치, 무계획적인 폭식. 이건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병치레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은요, 오늘부터 바로 멈출 수 있는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혹시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당장 바꿔야 하는 습관이 뭔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